상상해 보시죠. 평화롭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포의 그림자에 갇힌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 이름만 들으면 여전히 싸늘한 전율이 흐르는 그날의 사건은 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단순한 범죄 사건의 재구성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그 끔찍했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현재까지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렬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공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활기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한 시골 마을은 도시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채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죠. 논밭이 펼쳐진 풍경 아래 이웃들은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문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겨운 공동체였죠. 해 진력이면 아이들은 골목을 누비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늦은 저녁까지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흔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드리워질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롭던 마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여인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주변의 수색이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차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첫 희생자의 소식은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고요함은 산산조각 났고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뒤흔들렸습니다. 뉴스 속보는 연일 사건을 보도했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포가 스쳤습니다. 이웃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되뇌었을 겁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급박하게 진행되었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죠. 범인의 흔적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잡히지 않았고 수사관들의 애타는 마음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때 활기 넘치던 마을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창문은 굳게 닫혔으며 어둠 속에는 낯선 이의 그림자라도 스칠까 봐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공동체의 믿음이 깨지고 일상 속에 숨어있던 공포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마치 도미노처럼 이 충격적인 사건은 또 다른 비극의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벌어질 연쇄적인 사건들은 이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미증유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에 드리워진 작은 그림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먹구름처럼 서서히 번져나가며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 섬뜩한 시작이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이 섬뜩한 시작이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그 먹구름 같던 그림자는 단순히 한 마을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비극이 평화로웠던 마을을 강타한 후 사람들의 일상은 순식간에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길은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해졌고 해 진력이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졌죠. 아이들은 더 이상 해맑게 뛰어놀 수 없었고 학교 운동장은 썰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창문 너머 어둠 속을 노심초사하며 바라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조차 서로를 향해 낯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작은 소문 하나에도 마을 전체가 술렁이는 불신의 씨앗이 곳곳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사기관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총동원되어 수사본부를 꾸렸고 밤낮 없이 현장을 샅샅이 뒤지며 용의자를 추적했죠. 수십 년 경력의 형사들이 발로 뛰고 끈질긴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능력에 대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는 공권력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텅 비었고 한때 활기 넘치던 상점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닫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작은 소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마을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되고 집집마다 낡은 자물쇠를 새로 바꾸거나 튼튼한 방범창을 설치하는 풍경이 흔해졌습니다. 미디어는 시청률 경쟁에 불이 붙어 사건을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괴담을 양산하며 시민들의 공황 상태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미증유의 공포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깊은 상처는 우리 사회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이처럼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시간, 과연 언제쯤 이 공포가 끝을 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 깊숙이 새겨진 이 상처는 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모두가 숨죽인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그때, 대한민국은 단순히 연쇄적인 범죄의 그림자에 갇히는 것을 넘어 이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증유의 공포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그야말로 절박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수사기관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비판과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 속에서도 이 끔찍한 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취약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선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의 법과 제도였죠. 이전에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잔혹한 재범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속속 국회의 문턱을 넘어 통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와 같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공포에 떨던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눈에 띄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 된 골목마다 촘촘히 설치된 CCTV는 사실 그 시절의 아픔 속에서 태동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은 더 촘촘하게 설치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는 안심 귀가 서비스와 같은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과학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치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죠. 이와 더불어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회 전반의 움직임 또한 활발해졌습니다. 단순히 끔찍한 범죄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을 파헤치려는 시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범인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지식을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깊은 상처와 집단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 아픔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것을 넘어 집단적인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 사회의 숭고한 연대 의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공포에 질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우리는 이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미증유의 공포가 드리웠던 그 시절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아픈 기억이지만 그 기억은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주었고, 우리는 그 숙제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처럼 뼈아픈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들이 현재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